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아빠입니다. 시세를 보면 반드시 멘탈이 나갑니다. 시세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장이 너무 힘든데요. 방금 뭐 찰스 홉킨스 에이다 창시자는 이런 장에서는 어떤 공지나 발표도 소용없다. 에이다가 암을 치료하고 주말에 할머니를 교회까지 운전해주는 로봇을 만들어도 에이다 시세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폭락장을 많이 겪어본 이제 경험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과 더불어서 멘탈 강화를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제목이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하루 지나 깨달은 긴축 공포. FOMC 회의 끝나고 이제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파월의 금리를 0.5%씩 이제 올리겠다는 게 전력 질주하겠다는 뜻인데 시장이 안도하는 게 이상했다. 그거 봐라. 이런 참 제목도 잘 만들고 기똥차게 잘 만들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제목이나 이런 기사에 휘둘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내일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일단 이런 추경이라는 게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때만 쓰는 건데 언젠가부터 이제 매년 쓰는 걸로 바뀌어 버렸고 제가 27년, 18년도에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비하면 이때는 뭐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래서 한국도 상황이 일단 좋지 않고 윤 정부도 시작은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가져왔고요.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았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기사인가 싶은데 물론 시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암호화폐 담보 모기지론에 서브프라임 그 2009년에 있었던 힘들었던 악몽까지도 끌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여러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코인을 담보하는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마일로 은행이 코인을 담보로 해서 모기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 대출하는데 빌려준다 이런 뜻인데요. 뭐 예를 들어 10억 원 정도 주택을 살 때 3억까지는 대출을 해줬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코인을 담보로 추가 제공을 해서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포브스나 이런 유력 언론들은 2009년 서브프라임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팔아서 이 위기가 온 게 아니냐. 거 봐라. 이제 씌워야죠. 이 위기가 오고 이런 하락장일수록 이런 걸 이제 뒤집어 씌워야 공포를 씌우기 더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용화되고 이제 자산의 수단으로 인정을 받는 굉장히 좋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 7일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5주 연속 하락이 됐고 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6주 연속 하락으로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굉장히 비트코인이 거의 14년 이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도 오늘 기준으로는 10일이었는데 어쨌든 10 근처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다. 정말 견디기 힘든 거죠. 견디기 힘든 구간이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도 똑같고요.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엄청나게 단타를 칩니다. 주식은 이제 테마주라는 게 있으니까 단타에 몰려서 회전율이 1400%, 그러니까 14번이나 짧게 사고 파는 이런 것들도 주식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해서 뭐 운이 좋으면 한두 번 벌 수는 있는데 결국은 다 잃게 될 거예요. 다 폭락이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따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또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부정적인 기사로는 그러니까 제가 여름쯤에는 한번 오르다가 이제 뭐 완전 하반기 끝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락이 큰 게 한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정사정 없는 하락장이 뭐 이런 중국 전쟁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또 다른 팬데믹이 와서 시작될지 거기까진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전쟁의 한 실마리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 일단 중국이 뭐 아시안 게임도 미루고 뭐 육상 경기도 미루고
그런 기사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겉으로는 제로 코로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중국 전쟁과도 연관이 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연기를 하는 게, 전쟁 상황에서 게임 할 수 없잖아요. 아시안 게임하고 육상 게임 할 수 없으니까. 아시안 게임이 뭐 10월, 9월, 10월쯤이었고, 뭐 육상 경기도 7월, 8월 뭐 이때쯤이었는데, 뭐 언제 연기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거 보면 일단은 3연임은 해야겠고,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중국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일단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갑분싸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사우디 왕자가 물론 코인 업계 뭐 투자하고 거래소 지분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머스크 트위터 인수를 갑자기 돕겠다고 생뚱맞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트위터의 성장성보다는 머스크 자체에 베팅을 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 기사를 쓰신 것 같고 이 트위터 인수 주요 참여자를 보시면 사우디 왕자 엄청나게 돈 많이 창업했고 이제 투자를 했고 뭐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바이낸스나 코인 업계가 굉장히 많아요. 머스크의 이 트위터에. 이 트위터는 단순한 SNS라고 친다면 이런 분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다 코인 업계를 활용하는 뭐 지갑이라든지 뭔가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코인 업계들이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동은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중동의 이 오일머니, 황사 오일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이거 굉장히 좋은 기사였는데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로빈후드가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거래를 지원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처럼 쉽게 팔 수 있게 주식 거래소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뭐 우리로 하면 한국 뭐 키움증권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로빈후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로빈후드에서는 코인, 주식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지만 FTX나 이런 데에서는 코인 거래소인데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걸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코인도 돈이 되니까 서로 이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런 업계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건 되게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미 SEC가 엔비디아가 과거에 암호화폐 실적을 은폐했다. 그래서 약한 이제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SEC가 18년도 이때 굉장히 코인으로 하면 하락장이었거든요. 그 길고 긴 하락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 게임용 GPU 수익의 핵심 부분이 암호화폐 채굴이었다. 그러니까 채굴을 엄청 한 거죠. 수익을 코인 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비공개해서 이제 SEC한테 벌금을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는 아닐 거예요. 더 있었을 텐데 엔비디아만 일단 돈 낼만 하니까 SEC가 그 중에 하나 찝었다고 저는 보고요. 뭐 운 나쁘다고 저는 썼는데 물론 비공개한 것 자체는 잘못됐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이분들은 들어오셨을 거고 더군다나 들어오려면 이런 하락장에 당연히 하락장이 와야죠. 뭐 고점에 올리면 이제 넥슨처럼 고점에 물렸다고 계속 희화화되는 기사가 나올 거니까 잘 들어온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다. 아직 공개가 안 된 기업들도 꽤 많이 있을 거란 차원에서 일단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는 이제 계속 제가 고수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말 말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라고. 왜냐면 따라 해야 되잖아요.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얘기는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장 왜 이 워런 버핏 얘기를 가져왔는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요거는 작년 11월 기사인데요. 워런 버핏은 주식을 팔고 있다. 왜 팔았느냐? 다우든 S&P든 나스닥이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때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머스크가 스스로 이제 테슬라가 너무 비싼 것 같다 해가지고 스스로 막 폭락시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런 것도 이제 용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4분기 연속 주식을 이때는 팔고 있었다. 고점으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뭐 기사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5월 3일 거 또 가져와 봤어요. 애플 주식을 6억 달러치를 더 샀다. 어, 그래서 애플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버핏의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비중이 높다. 심지어 40%에 육박을 해요. 근데 버핏은 평소에는 항상 분산 투자라고 그러고 기술주를 엄청 싫어했어요. 비트코인은 원래 지금까지도 계속 싫어하고 기술주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싫어했는데 그런 이 분산 투자와 기술주를 혐오하는 그 가치관에도 반할 정도로 몰빵을 40%까지 몰빵을 하셔서 투자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심지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됐다면 얼마나 더 사들였을지 나도 모르겠다. 떨어졌으면 더 살 거란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또 아시겠지만 기술주의 대표주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기술주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나스닥과의 변동성, 이 커플링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버핏이 지금 샀다면 계속 팔고 분기마다 팔다가 지금부터 샀고 더 사고 싶었다면 어, 왜 샀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멘탈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래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년 4월달, 3월 4월쯤에 원유의 선물 ETF라든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었죠. 배럴당. 이거는 뭐 당연히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이때 당시 뭐 이걸 해설한다고 기사라든지 뭐 글이 엄청 나왔었어요.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기름을 그러면 기름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주고 돈을 받으면서 기름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버핏 아시겠지만 뭐 쉐브론이라든지 정유주를 이때 엄청나게 사셨고 이제 2년 뒤에는 뭐 지금 뭐 100달러, 150달러, 150달러까지 가버렸죠. 배럴당.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거뒀다. 이게 뭐 결론이긴 한데 이게 쉬웠겠냐 이 말이죠. 뭐 좋아요. 뭐 버핏이 이제 지금은 예전엔 안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들만의 뭐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 쳐봐요.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건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상 최초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지 간에 이럴 때 산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선물은 청산돼 가지고 뒤가 없어요. 선물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버핏은 이제 사들였다. 그리고 정유사들이라고 뭐 평소에는 이제 뭐 많이 남겨 먹는다, 뭐 연봉이 많다,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라고 이때 안 힘들었을까요?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면 당연히 힘들었을 텐데 뭐 버티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버티니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으로 이제 환호를 하고 남들은 다 꺼져가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솟아난 건 거죠. 이제 버핏도 솟아오른 거고 정유사도 솟아오른 거고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과정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결국은 환호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잘 견디시면. 그리고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년 3월에 이 한 1200만 원 됐다가 비트코인이 한 550까지 순식간에 떨어졌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빔이라고 기사에서 계속 나오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파블로라는 이 폰지빔의 주범 이 사람이 지갑 주인인데 이 사람이 뭐 6천 개인가 만 개인가를 이제 거래소에 입금을 시켜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매수벽을 엄청 쌓았다가 이제 한 번에 매수벽을 빼면서 폭락을 시킵니다. 계속 폭락을 시키고 계속 팔아버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 사신 거예요. 이분이. 뭐 지갑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언론이랑 뭐 대폭락, 뭐 코비드가 어쩌고, 뭐 디도스가 어쨌고 별의별 걸 다 했어도 이 사람이 하락한데 한 57%는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거짓말을 쳤든 진짜든 간에
뭐 한 2달 정도 지나 보면 2달도 못 된 가격에 이제 전고를 회복을 했었죠. 실제로 뭐 2달도 안 됐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기억도 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뭐 한 반토막 넘게 났던 게 지금 뭐 아무리 빠졌다고 해봤자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한 6배, 7배 될 것 같은데 이런 미친 듯한 공포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찾기도 힘들 정도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다는 차원에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저는 뭐 정치에 큰 관심은 없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과거를 잊은 필리핀 독재자의 아들과 딸이 이제 대권을 진다는 기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필리핀에서 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 독재자의 아들과 딸이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어요. 뭐 보시면 거의 된 건데 예전 뭐 2, 30년 전만 해도 뭐 독재자의 뭐 살인하고 뭐 사치의 여왕이었고 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막 봉기하고 일어나고 다 때려잡히고 싫어서 이제 축출을 했을 텐데 이제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해서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요새는 막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왠지 경제도 막 일으켜 세워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사는 반복되고 탐욕과 공포도 반복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시세만 보고 계시면 멘탈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탐욕과 공포는 반복되는데 지금이 어마어마한 공포 구간이니까 역시나 힘든 구간일 거고 근데 결국은 1%, 뭐 2%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1% 정도 되는 사람밖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투자 시장에서. 특히나 코인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힘들 때 투자 고수들이 뭘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거에 뭐 했는지 반드시 행동을 뒤져봐야 됩니다. 말 빼고요. 행동을 뒤져보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책도 보시면서 스스로 이겨내고 뭐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이겨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자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